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 지역 반경 30km 이내에는 340만 명이 살고 있어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다.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원전 국가로 가야 된다. 지난 2016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아 탈원전 공약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판도라는 2016년 개봉한 한국 영화죠.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과장한 허구적 요소가 포함된 재난영화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등 안전 우려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으로 보이는 게 조금 더 가까운 중론이긴 하죠. 판도라가 문 대통령의 탈원전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은 영화가 대중의 원전 안전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탈원전 정책의 정치적 동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 이전에도 꾸준히 탈원전을 주장했어요. 결론적으로 원전이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희생양이 됐었는데 당시 정부의 탈원전은 안전우려와 대중 여론은 반영은 했지만은 비과학적 접근과 경제성 논란으로 산업 위축과 전력 부족 초래, 현재 친원전 글로벌 트렌드와의 괴리로 정치적 판단의 한계가 드러났죠. 그 당시 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이어진 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019년에 이루어졌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후 건설 재개, 2030년까지 원전 비중 22%로 축소, 재생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그 이후에 재생에너지 쪽으로 17년에서 22년까지 약 5조 8천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결과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후퇴가 상당했는데요. 다행히 한국은 여전히 APR 1400 수출, 체코, 폴란드와 협상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 제작 능력으로 글로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 경험이 감소를 했고요. 17년에서 22년 동안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됐었죠. 그리고 기술 인력이 유출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위기가 왔었고요. 2020년 대금 비지급으로 부도 위기에 있었죠. 주가는 당시 2,9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인력도 7,700명에서 5,000명까지 감소를 했고요. 이때 안타깝게도 퇴직자분들이 중국, 러시아, 프랑스로 이직을 많이 했어요. 원자력학과도 쇠퇴를 많이 했죠. 원자력학과 입학생이 급감을 했고 미래인재 육성에 실패를 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공학 전공자 수가 2017년 1,200명에서 2022년에는 800명 이하로 감소를 해요. 그리고 22년 기준 원전 건설 중인 국가 순위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에 이어 5위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약 90%, 박근혜 정부 때는 약 81%였던 원전 이용률이 17년에서 22년에는 약 71.5%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전력 부족으로 AI 연구를 위한 GPU를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GPU도 없긴 하죠. 왜냐하면 AI 연구는 GPU를 활용한 대규모 연산이 요구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한국의 전력 수급 상황을 봤을 때에는 급증하고 있는 AI 및 반도체 산업 성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I 산업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과 데이터 센터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원전, 특히 소형 모델 원자로 SMR이죠. 이걸 충족하는 이상적인 전력원을 주목받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는 막대한 전력 수요,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해서 그래요. AI 데이터 센터가 GPU를 활용한 고성능 연산을 요구하는데 24시간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죠.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는 2030년까지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전력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려면 태양광이랑 풍력은 기후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불안정하죠. 가능성 문제예요. AI 데이터 센터의 연속적 운영 요구 충족이 불가합니다. 결국 세계 각국과 기업이 AI 산업의 전력 수요랑 탄소 중립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SMR 개발과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 경험이 감소를 했고요. 17년에서 22년 동안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됐었죠. 그리고 기술 인력이 유출됩니다. SMR 개발이 지연되고요. 중국은 23년에 상용화됐죠. 러시아는 19년 부유식 SMR을 공개했어요. 이들 국가 대비 약 5년에서 10년을 뒤처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SMR 개발 지연까지 되죠. 원래 스마트 설계가 2012년 완료가 되었는데 주문 부재로 시범 플랜트 건설이 중단됩니다. 23년에 SMR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는데 상용화도 지연이 됐어요. 미국, 유럽은 SMR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었는데 2030년 상용화 목표죠. 한국은 계속해서 뒤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2050년까지 자국 내 원전 설비 용량을 400기가와트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사명했죠. 미국이 2050년 원자력 발전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게 79년 쓰리마이섬 원전 사고 이후에 지난 46년 동안 단 2개의 원전만 신규로 착공해 가동했었는데 이번
이번에 정말 대규모 원전 투자 계획을 내놓은 거예요. 빠른 원전 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AI의 확산과 친환경차 보급 등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니까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확대에 정책 영향을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에너지 전쟁에서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 전략입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로봇, 드론 등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서도 꺼지지 않는 전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블랙아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이 해답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 태양광 풍력은 중국이 밸류체인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폴리실리콘 웨이퍼 시장은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 중국의 에너지 주권을 넘기는 꼴이잖아요. 만약에 전시 상황에서 중국산 태양광 장비에 킬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은 미국 전력망 마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에너지 주권 상실은 1973년 오일 쇼크와 유사한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요. 원자력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가능합니다. 즉 중국 태양광이 미국 전력망을 쥐락펴락하는 리모컨이면 원자력은 독립된 발전소로 패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 아래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전 확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촉진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6만 명을 직접 고용, 수십만 명을 간접 고용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 에너지 패권도 지키고 경제적 정치적 정당성도 지키고 꽉 먹고 알 먹고인 겁니다. 이 덕택에 2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국내 주요 건설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국내 건설회사의 원전 시공 능력이 부각된 게 주요 요인이에요. 당연히 원전 기술주의 강세도 계속됐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원전 밸류체인, 설계, 제작, 시공, 운영, 연료, 폐기물 관리 전반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 생태계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글로벌 원전 생태계를 하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비유하면 한국 업체들은 단순히 재료를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요리의 핵심 재료를 제공하고 조리 과정에 참여하는 셰프팀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고품질 재료, 기술이나 부품이죠. 조리법, 설계, 시공이죠. 그리고 서빙, 운영입니다. 이것까지 담당을 하면서 레스토랑의 성공, 원전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의 완수에 필수적입니다. 셰프팀인 한국 업체의 역할을 잠깐만 살펴본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특급 재료 공급자 겸 조리사예요. 고급 재료, 원자로나 증기 발생기죠. 이것을 만들고 요리 과정, SMR 부품 제작입니다.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뉴스케일에 약 10억 달러 핵심 부품 납품을 했죠. 한국 수력 원자력의 경우는 메인 셰프입니다. 요리를 총괄, 원전 운영이죠. 그리고 메뉴 개발, SMR 사업화예요. 그리고 해외 레스토랑 체인에 참여합니다. 수출이죠. 예를 들어 UAE 바라카 원전 운영, 체코 수주가 있습니다. 한국 전력기술의 경우는 요리 레시피 개발자죠. 메뉴 설계, SMR 설계죠. ISMR, 간디 60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요리의 독창성, 안정성이랑 효율성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을 높여요. 삼성중공업은 특수 요리사입니다. VU식 SMR, 해상 푸드트럭으로 볼 수 있겠죠. 이거를 개발해서 섬 지역이나 배달시장, 해양 에너지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데를 공략합니다. 결국 과거 5년에서 10년간의 기술 격차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들은 단순 하청이 아니라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뉴스케일 부품 납품은 SMR의 심장을 공급한 역할이에요. 프로젝트 성패에 직결이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핵심 재료 없이는 요리가 완성되지 않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재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 및 밸류체인에서 배제한 만큼 조선이나 방산처럼 원전은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산업의 경우 독점력과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죠. 경쟁이 덜 치열하고 몇몇 핵심 부품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즉 코카콜라처럼 전 세계에 퍼지는 독점력처럼 전쟁 금리 변동에도 원전 수요는 필수적인 거죠. 앞으로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합니다. 미국, 유럽, 중국 모두 원전으로 전환했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필수 공급자가 될 수 있죠. 중국 주도의 공급 과잉으로 레드오션이 발생할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중국이 주도한 산업은 다 끝에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재생에너지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원전 르네상스를 맞는 미국 시장에서 K원전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은 매우 기대되지만 이건 장기간에 걸친 마라톤 게임입니다. 불나방 같은 투자보다는 여유있게 호흡을 하면서 들어간 투자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죠.